평택 공장의 라인이 멈춥니다. 수십 개의 웨이퍼가 들어가야 할 장비는 그대로 서 있고 청정실 안에서 흐르던 공기의 리듬도 어딘가 어색하게 끊깁니다. 평소라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할 이 공간에서 단 몇 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 멈추면 하루 손실 아닌가?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하루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 리듬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합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회사는 부담을 느끼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진 상황. 뉴스에서는 30조 손실 가능성 같은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숫자 뒤에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생산량도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것과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것이 같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 둘 다 생산 중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하루 멈추면 다음 날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고를 쌓고 속도를 올리고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숨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2번 쉬면 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숨은 끊기면 끝입니다. 반도체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퍼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고 그 모든 공정은 정확한 시간 위에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한 번 어긋나면 단순히 하루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이클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생산이 늦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기술 개발 타이밍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차세대 공정.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기업들은 초단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 하루의 공백이 아니라 리듬이 끊긴다는 것. 이건 사실상 경쟁자에게 시간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파업은 내부 문제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시스템의 흐름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삼성이 이 리듬을 놓치는 순간 누가 그 시간을 가져갈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업은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타이밍 전쟁에서 한 발이 늦어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단순한 임금 협상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의 균열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삼성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수준은 영업이익의 약 15%. 그리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과한 요구인가? 혹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가? 이 논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약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AI 반도체,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벌었으면 좀 더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신호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삼성이 멈출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로 시장은 단순히 30조 손실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파업이 만들어내는 지연의 흔적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정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 서버를 만드는 기업은 삼성의 메모리를 언제 받을지 이미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위에 서비스 런칭 시점을 맞춥니다. 이건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한 대가 늦어지면 그 뒤에 모든 스케줄이 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늦어졌냐가 아닙니다. 예측이 깨졌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파업이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겉으로 보면 하루, 이틀, 혹은 몇 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급자는 불확실하다. 이 한 줄의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판단이 한번 내려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급자로 바꾸는 순간 설계, 테스트, 검증, 안정화, 모든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능하면 공급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번 바꾸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는 지금 이 신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협상 카드일까요? 아니면 외부에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겉으로 보면 협상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고객, 투자자, 그리고 경쟁자 모두에게 동시에 전달됩니다. 특히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삼성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 이 한 문장은 그 자체로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생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는 연구개발, 설계, 공정, 생산, 테스트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흔들리면 전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가 박자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박자의 어긋남이 전체 연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그 박자를 놓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은 항상 있었고 결국은 해결된다.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봉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봉합 이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확실성의 기억입니다. 시장은 기억합니다. 고객도 기억합니다. 경쟁자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신뢰의 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리듬과 신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다른 산업에서는 버틸 수 있는 일이 여기서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렇게까지 리듬이 중요할까요? 왜 하루 멈추는 것이 단순한 생산 손실이 아니라 치명적인 구조 리스크로 이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반도체를 공장이 아니라 시간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반도체 공장은 단순합니다. 원재료가 들어가고 공정을 거치고 완제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웨이퍼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정밀하게 연결된 시간의 사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각 공정은 앞 공정의 결과를 정확한 타이밍에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산소가 전달되는 인체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한 곳에서 흐름이 막히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나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한번 공정이 틀어지면 그 웨이퍼는 그대로 폐기입니다. 이건 수정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은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공장은 단 한순간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연속 생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연속시간 유지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리면 되지 않나?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순히 기계를 다시 켜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다시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악보는 그대로 있지만 연주는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어긋남이 생깁니다. 반도체에서는 이 미세한 어긋남이 곧 품질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품질 문제는 곧 고객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개발 플러스 생산 플러스 고객 일정이 하나로 묶인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과 함께 다음 세대 제품을 동시에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밍은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제품 출시 일정이 곧 삼성의 공급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파업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맞물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이 하루 멈추면 삼성만 늦어질까요? 아닙니다. 고객도 같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고객이 늦어지면 그 고객의 고객도 늦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도미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도미노가 단순히 지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정으로는 안 된다. 다른 옵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공급자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게임이 바뀝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가를 봅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업은 이 둘 사이의 균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무엇의 전쟁일까요? 기술, 자본, 인력,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속도입니다. 누가 먼저 개발하고, 누가 먼저 양산하고, 누가 먼저 고객을 잡느냐. 이건 결국 시간을 지배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멈춤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경쟁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시장에서는 구조적 약점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업은 단순한 내부 이슈가 아니라 시간 시스템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균열이 실제로 확산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 내부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로 퍼질까요? 이제 그 도미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 단계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균열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문제는 삼성 내부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서로 묶여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층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이 납품하는 고객들입니다. AI 서버 기업들,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 글로벌 IT 기업들. 이들은 삼성의 메모리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정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철근이 하루 늦게 도착하면 그날 작업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대로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이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CPU, GPU, 그리고 메모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메모리가 늦어지면 서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버가 완성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는 출시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타이밍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도미노가 발생합니다. 삼성 고객 서비스. 이 흐름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반도체 공급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핵심은 정해진 시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객은 선택을 고민합니다. 이 공급자를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균열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번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TSMC, 마이크론, 심지어 미국의 신규 팹들까지
이들은 모두 삼성이 놓친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지연 경쟁자의 기회. 이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번 밀리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도미노로 넘어갑니다. 바로 국가 단위 영향입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큰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는 수준입니다. 수출, 고용,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력. 이 모든 것이 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리듬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가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건 마치 대형 발전소가 멈추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전력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과장된 해석일까요? 고작 몇 주 파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몇 주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경쟁자들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개발하고, 계속 생산하고, 계속 고객을 설득합니다. 즉, 한쪽이 멈추는 순간, 다른 쪽은 앞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시간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단순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도미노가 발생합니다. 시장 심리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실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 안정적인가? 이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되면 평가가 바뀝니다. 주가, 투자, 심지어 기업의 장기 전략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협상도 타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미 몇 가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객은 옵션을 검토하고, 경쟁자는 접근을 시도하고, 투자자는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파업은 그 전쟁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삼성만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시작일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성의 위기가 왔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핵심은 삼성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그 틈을 누가 가져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파업은 삼성 내부의 문제입니다. 노사 갈등, 성과급, 협상.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글로벌 반도체 판 전체에 시간의 균열이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TSMC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이미 신뢰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TSMC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일정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고객들은 최고 성능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성능을 원합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른 길이 아니라 막히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삼성 파업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고객의 선택을 바꿉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기술적으로 TSMC와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쟁은 기술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간과 신뢰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이 두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파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삼성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삼성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AI, 군사, 데이터, 그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모든 것이 반도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 동맹 중심 구조, 리스크 분산, 이 흐름 속에서 삼성의 파업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공급망 완전히 안정적인가?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은 삼성의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체 옵션을 찾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이건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생기면 그 순간 다른 카드가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 이동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의 경쟁자는 정말 TSMC 뿐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패권 재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반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중국은 자립 구조로, 유럽은 전략적 독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히 기업 내부 사건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삼성의 위치를 다시 묻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빠르게 따라잡고 빠르게 앞서가는 전략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속도 중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흔들리는 순간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반전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파업은 비용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곧 권력입니다. 누가 먼저 개발하고, 누가 먼저 양산하고, 누가 먼저 고객을 잡느냐.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멈춘 사이 누군가는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순히 협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 변화로 이어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만들어낼 미래 시나리오를 시간축 위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각 시나리오에서 무엇이 바뀌는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별표 단기 봉합 별표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고 파업은 예상보다 짧게 끝납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결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고 생산은 정상화되고 뉴스도 금방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심합니다. 결국 별일 아니었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흔적입니다. 단기 봉합이 되더라도 시장은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고객은 기억합니다. 삼성도 멈출 수 있다. 이 한 줄의 인식이 이미 남습니다. 이건 마치 한 번 지각한 항공사와 같습니다. 다음에도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혹시 또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겉으로는 회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용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별표 장기 파업 별표 협상이 길어지고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이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생산 지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 시도가 시작됩니다. 고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공급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실험입니다.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공급자를 써보자. 이건 단순한 임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이 성공하면 그 순간 대체 가능성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한 은행만 쓰던 사람이 다른 은행을 처음 이용해 본 순간과 같습니다. 아, 여기서도 되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기존 관계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지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별표 구조적 균열 별표 이건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번 파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반복되거나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삼성을 하나의 리스크 자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투자자, 고객, 심지어 정부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조 안정적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투자는 분산되고 고객은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국가는 공급망을 재설계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위치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파업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이건 1. 신뢰의 균열이 생겼는가? 2. 대체 가능성이 열렸는가? 3.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예가 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 있을까요? 아직은 한 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으로 넘어가는 신호도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세 번으로 갈 가능성은 언제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균열이 쌓여서 결국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이 갈라지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 리듬을 잃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제 그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따라왔습니다. 삼성의 파업, 생산의 지연, 신뢰의 균열, 그리고 시간의 경쟁. 겉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갈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기술 리듬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삼성은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인력, 자본, 경험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산업에서 진짜 힘은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이건 마치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한 번 멈추면 다시 가속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열차는 이미 앞서갑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전쟁의 본질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끊기지 않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속도와 집중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빠르게 따라잡고, 빠르게 앞서가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핵심 산업에서 리듬의 불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과가 나면 분배도 따라야 한다. 이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단순히 한쪽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맞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한 평시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작은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타이밍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당한 권리를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는 위험한 결정일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의 경영진이라면 무엇을 먼저 지키겠습니까? 이익일까요? 신뢰일까요? 아니면 리듬일까요? 또는 반대로 노조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장기적인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남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균열은 과연 삼성에서만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산업, 다른 국가, 그리고 더 큰 구조로 확산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글로벌 반도체 권력 재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